집값 상승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다는 말씀을 거의 매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온 정부 부처가 나서는 모양새입니다.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서울공항 인근 군사보호구역 해제 완화한 국방부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세청이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.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이 강남 그리고 한강벨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. 관련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. 현금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현금이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파악을 한다든가 이런 요건이 안 되면은 바로 조사 들어온다고 해야죠.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하였는지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가짜 거래를 만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는 등 탈세 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. 자,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매수자를 상대로 전수조사 나섰다는 거잖아요, 그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 국세청까지 나서서 집값을 잡겠다는 겁니다. 지난 6.27 대출 규제 발표하면서 서울 수도권 집값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을 했는데도 네. 서울 그 강남 그리고 또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. 대출이 아니어도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이 현금 부자들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현금의 출처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데 서울 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3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거래한 한 5천 건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중에 104명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 정도로 국방부도 나서고 국세청도 나서고 그만큼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우리 지금 정부의 숙제입니다. 큰 숙제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또 집값 올라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재개발, 재건축도 굉장한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. 그래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장이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 사업비가 수천억, 많게는 조 단위까지 들어가는 이 재건축에서 정말 잘 만들어내면 이 조합장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잘 나가는 아나운서 출신으로 또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 전 의원이자 전 아나운서가 조합장에 뭐 출마한다는 얘기? 당선까지 됐습니까? 뭐 네, 그렇습니다. 그 방배 신사모의 경우인데요. 유정현 전 국회의원이 이 방배 신사모 조합장에 나서서 어제 당선이 됐습니다. 그렇군요. 그만큼 그 재개발, 재건축에서는 조합장의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. 네. 그 재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속도거든요. 시간에 따라서 돈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느냐가 이 사업의 성과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시공사를 선정해서 또 계약하고 또 인허가를 또 결정하고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합원들의 또 그런 갈등도 다 무마를 해야 되거든요. 이런 역할을 그 조합장이 해야 되는데 그만큼 준비된 조합장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국토부의 건설 분쟁 그 조정위원회에 따르면요. 지난 2023년에 그 갈등 조정 신청이 32건이나 들어왔는데 이 조정을 해결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다고 합니다. 그만큼 조정이 길어지면 사업이 늦춰지고 또 비용도 늘어나고 또 사업이 제대로 된다고 해도 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.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속도가 생명이군요. 속도가 생명. 그래서 이 수천억에 혹은 또 수조 원대에 달하는 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생명이다 보니까 잘하는 조합장, 스타 조합장, 거의 뭐 1타 강사 수준으로 잘하는 조합장을 모셔가는 수준이라고 합니다. 서울 강남에서 18년간 정말 지지부진했던 재건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켜서 재건축의 역사를 새로 썼다라고 평가받는 이 한영기 씨가 그 대표적인 스타 조합장입니다. 어떤 전략이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94년의 추진위부터 제가 조합장이 될 때가 2011년 12월까지 약 18년째 이주도 못하고 파행 중인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었어요. 조합원들하고 어떤 소통이 또 분쟁을 일고 이러는 대단히 중요하고 조합원 협조에만 단축되는 게 있어요. 조합원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사비를 최대한 없죠. 그러나 쓸 때는 쓰고 그야말로 수익성을 채워버렸고. 조합장, 거의 뭐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3대가 덕을 쌓아야
조합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. 네. 유경 기자님. 그렇습니다. 그 한영기 전 조합장 같은 경우에는 네. 그 건설사에서 한 20년간 재직한 경험이 있었고 또 다른 재건축도 성공을 시키면서 지금 서울 서초구의 통합 재건축을 또 담당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. 이렇게 그 스타 조합장이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를 정도로 네. 그 조합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집값까지 올립니까? 네, 속도가 빨리 될 거기 때문에 또 재건축 속도가 낼 거다 이렇게 보고서는 집값도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타 조합장들을 모시려고 그런 경쟁도 좀 치열합니다. 그 건설사 CEO의 그 성과급보다 그 조합장들의 성과급들이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성과급으로 10억을 받았다, 또 30억을 받았다, 많게는 58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웬만한 CEO보다 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. 야, 재건축에 성공시켰다는 이유로 이렇게 양재인 변호사님 성과급이 많았네요. 그렇죠. 이게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이 사업조합 청산위원회가 청산 이제 절차를 거쳐서 다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인데 네. 그런데 이익금을 1,450억 원을 이제 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데 일반 분양됐다가 취소되는 그러한 그 물건들이 있어요. 네. 이거를 청산위원장, 조합장입니다. 조합장과 청산위원 등이 입찰 방식으로 우리 나눠 갖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아파트 취소된 물건이지만 시세로 30억 원이 훌쩍 넘는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현금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취소된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한 30억에서 한 50억 사이에 이런 성과급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. 정화재 대변인님, 네. 조합장이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? 알고 있습니다. 알고 있습니까? 재건축 조합장은요,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. 담장 위를 걷는다. 어느 담장 위를 걷느냐? 교도소 담장 위를 걷습니다. 아, 보통 대기업 예, CEO나 성공하면은 네. 성공한 조합장으로서 저렇게 뭐 성과급 많이 받아가기도 하지만 실제 검색 한번 해주십시오. 그 재건축 조합장 구속으로 하면요 관련 기사들이 쭉 뜹니다. 이게 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그럼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? 조합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서 건설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렇고요. 네. 또 건설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그 공정이 있잖아요. 창틀, 네네. 에어컨, 아. 공조 뭐 이런 것들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재건축 조합장이에요. 그래서 재건축 조합장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반작용 때문인지 요새는 굉장히 좀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하는 또 조합원들도 그에 대한 경각심 때문에 조합장에 대해서 네. 굉장히 그 투명한 관리 감독을 요구하고 있죠. 김사희 평론가님. 예. 그 지금 교도소 담장 얘기를 해가지고 네. 아까 스타 조합장 영입 얘기했잖아요. 네. 조합장은 조합원이어야만 하는 겁니다. 물론이죠. 그래서 밖에서 영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명의를 뭐 관계없는 사람에게 신탁한다거나 일부러 조합원 자격을 만든다거나 이러면 그 또한 불법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